안녕하세요. 괴담지원가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첫 차에 대한 기대감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최대치일 것입니다. 딜러가 차를 보여주며 차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차량을 몰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돈이라는 벽 앞에서 꿈은 언제나 벤츠였지만 현실은 아반떼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존심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딜러에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싸고 좋은 것.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싸고 좋은 차가 나타난다면 누구나 고민 없이 계약을 하겠죠.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께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평택에서 중고차를 구입 후 일어난 미스테리한 일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럼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웠습니다. 큰 맘 먹고 소형차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평택에 있는 한 중고차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막상 중고차 시장에 오니 지금까지 모은 돈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소형 중고차를 구입하기는 버거웠습니다. 딜러는 깨끗하고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차량을 권유했고, 물론 할부로 살 수도 있지만 내 형편에 중형차는 무리라 생각했고, 딜러에게 지금 자금이 넉넉지 않은 것을 얘기하자 딜러는 그 얘기를 듣고 고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고민을 하더니 딜러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주차장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구석진 곳에서 좀 구형이긴 하지만 차량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형이긴 했지만 인기가 많았던 차종이라 역시 비싸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딜러가 제시한 금액은 내가 가진 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 저렴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헐값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너무 싸게 나와서 혹시 크게 사고 난 차량이 아닌지 딜러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차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딜러가 답변을 해주긴 하지만 딜러가 말끝을 흐려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보여준 서류에서는 무사고 차량에 거리도 짧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딜러는 뭔가 망설이더니 이내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거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가 가진 금액으로는 폐차를 앞두고 있는 소형차나 경차밖에 없었습니다.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문득 딜러가 주차장 구석에서 보여줬던 차량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까 보여줬던 그 중형차 정말로 그 가격에 주시는 건가요? 그럼 계약할게요. 내 말에 딜러는 뭔가 조금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할인 조건으로 구매한 차량 3개월 내 계약 철회 금지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보통은 계약을 하게 되면 딜러들이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나와서 배웅도 하곤 했는데 이 딜러는 제 시선도 피하고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됐으냐 싶어 차량에 탑승하고 여러 옵션들도 만져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도 들렸습니다. 각종 세차용품이나 방향제도 구입하고 내일 이걸 타고 갈 생각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차로 출근도 하고 사람들의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야근으로 밤 11시가 넘어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도로에는 차량도 많이 있지 않아 속도를 조금 내고는 음악을 크게 틀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갑자기 오디오가 지직거리면서 음악이 뚝뚝 끊기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오디오를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그 잡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디오를 완전히 꺼버리고는 창문을 열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량이 계속해서 하이빔을 깜빡거리면서 클락션을 계속해서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비친 하이빔으로 인해 백미러에서 빛이 계속 반사되어 저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서 속도를 줄이고 먼저 가라고 손짓을 했지만 그 차는 지나가기커녕 오히려 같이 속도를 줄이고 하이빔을 계속 켜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를 세우고 가서 따질까 싶었지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그냥 무시하고 따돌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속도를 내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뒤따르던 차를 따돌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내려막길이라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가 서질 않고 차는 관성에 따라 속도가 계속해서 붙기 시작했고 저는 차량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침대 옆에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한 남자가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는 사고 났을 때 도와줬던 형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자 형사는 부모님을 병실에서 보내고 사고가 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사님은 중고차 시장에서 한 차량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구입한 차량은 연식은 8년도 안 지난 차인데 최근 1년간 차주가 무려 9번 정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차주들은 불의의 사고나 혹은 갑작스런 응급 상황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특이함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야간에 제 차량을 뒤쫓고 있었는데 조수석에서 웬 여자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줄 방법이 따로 없어서 하이빔으로 신호를 줄 때마다 그 여자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하이빔을 켜야 저 사람이 살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가 속도를 내고 질주를 시작하고 저는 쫓다가 신호에 걸려 멈추게 되었고 그렇게 놓쳤다고 합니다. 곧 지하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주차장 기둥을 받고는 제가 그렇게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고장이 난 차는 보험사에서 인근 카센터로 견인을 했으나 다음날 그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형사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형사님의 도움으로 차량은 분실 신고를 해서 수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내가 계약했던 차와 같은 차종이 지나가면 운전하면서도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 차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 민원인의 괴담을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서 얘기했듯이 금전적이라는 벽 앞에서 싸고 좋은 차를 찾게 된다면 어느 누가 와도 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차주는 사회초년생이었고 세상에 대한 큰 꿈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인의 말을 듣고 전 재산과 대출을 통해 주식에 투자를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상장 폐지가 되면서 밑더미에 앉게 되었고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게 되는 바람에 실직까지 하게 되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차 안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중고차를 구입한 차주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에 빠지고 있었고, 그 차량은 소리 소문 없이 부천, 인천, 수원 등 경기도권역에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차량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어느 중고차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지요. 민원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